지난 시간에 고구려 왕자 발기가 드라마 설정과는 반대로 두 명의 동명이인이 아니라 한 명이었고, 발기 두 명설은 사실 편집 과정에서 일어난 오류라는 것을 설명드렸었죠. 그럼 아무리 버전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삼국사기 편찬자들이 이름도 같고 행적도 거의 동일하게 기록된 고발기를 동명이인으로 착각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 원인은 각 버전마다 다르게 기록된 고구려 왕들의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자체 전승과 중국 기록을 비교해보면 고구려 왕들의 이름이 서로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동일 인물을 다른 버전으로 표기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구려 6대 태조대왕의 이름은 국내 전승에서는 궁 혹은 어수, 중국 기록에서는 궁으로 표기되며 7대 차대왕은 국내 전승과 중국 기록 모두 수성, 8대 신대왕은 국내 전승과 중국 기록 모두 백고로 표기됩니다. 이후 9대 고국천왕부터는 표기 방식의 차이가 확실한데 삼국지 등의 중국 기록에서는 백고 즉 신대왕 다음 왕이 백고의 아들인 이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전승에서는 백고 즉 신대왕 다음 왕은 남무 즉 고국천왕이라고 전하고 있죠. 삼국사기 편찬자들은 중국 기록의 이모와 국내 전승의 남무 모두 백고의 아들이자 다음 왕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모를 남무와 동일 인물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중국 기록에서는 이이모가 형인 발기를 제치고 왕위에 올랐으며 이후 아들이 없어 관노부의 여자와 몰래 만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다음 왕인 위궁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발기라는 이름의 형을 제치고 왕위에 올랐으며 이후 아들이 없어 관노부 여자를 몰래 만나 아들을 얻은 왕이라 국내 전승에서 이렇게 행적이 일치하는 고구려 왕은 당연히 10대 산상왕 연호일 가능성이 높겠죠. 중국 기록의 이이모가 국내 전승 속 남무 즉 고국천왕이 아닌 연후 즉 산상왕과 동일 인물이라는 정황은 그 다음 왕에 대한 기록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중국 기록에서는 이이모의 아들인 위궁이 중국의 위나라와 전쟁을 벌이다가 위나라 장수 관구검에게 패배하여 도망갔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건 국내 전승의 왕들 중에는 산상왕의 아들인 교체 즉 동천왕의 행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 그러면 중국 기록에 나오는 고구려 왕들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이모는 산상왕, 위궁은 동천왕이었던 것이죠. 현재 대부분의 연구자들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발기가 첫째 발기와 셋째 발기라는 동명이인의 형제로 나누어진 이유는 삼국사기 편찬자들이 중국 기록의 이이모를 산상왕이 아닌 고국천왕으로 보게 되면서 중국 기록의 발기와 국내 전승의 발기를 별개의 인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이모의 형이자 그에게 밀려난 발기를 첫째 발기, 연호의 형이자 그에게 밀려난 발기를 셋째 발기로 만들면서 고국천왕 형제들이 오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이모를 산상왕으로 보게 되면 중국 기록에서 백고 다음 왕이 이이모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중국 기록을 기준으로 하면 중간에 고국천왕의 존재가 없어지고 신대왕에서 산상왕으로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고국천왕은 중국 기록에서는 나오지 않고 국내 전승에서만 언급되는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식민사학자들은 삼국사기가 주로 참고한 국내 기록보다는 중국의 삼국지 기록이 더 신빙성 있다고 말하면서 고국천왕이 실존 인물이 아닌 5세기 이후에서야 가짜로 만들어진 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삼국지는 서기 3세기경의 고대 중국인들이 고구려와 접촉하면서 얻어낸 정보를 담았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는 삼국사기보다 더 오래되고 고구려 시기에 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고구려 전기 기록들 중에는 무조건 삼국지가 제일 정확하다고 봐야 할까요? 그러나 당시의 기록이라고 해서 무조건 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생략되거나 그 정보가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삼국지라는 역사서가 우리의 입장이 아닌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쓴 기록이라는 건 역시 명심해야 합니다. 삼국지에 실려있는 고구려에 대한 기록은 관심이나 애정을 가지고 쓴 기록이 아니라 건너 전해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쓴 것입니다. 특히 삼국지에 기록된 고구려 관련 정보는 주로 전쟁이나 사신 왕래를 통해서 얻어낸 정보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이 상세하지 않으며 이런 정보를 전해 듣는 수단이 단절되기라도 하면 새로운 정보를 곧바로 업데이트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국천왕이 가짜로 만들어진 왕이었던 게 아니라 중국의 삼국지가 고국천왕에 대한 기록을 빠뜨리거나 신대왕 관련 기록으로 합쳐버린 것으로 보여요. 중국 기록에서 우리나라의 임금에 대한 정보를 다른 임금과 합쳐버리거나 부재관계, 형제관계 등을 잘못 기록한 사례는 흔하게 확인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례보다 후대인 조선시대에 중국 명나라인들이 명나라 태조실록에 조선의 태조 이성계의 아버지가 고려 권신 이이님이었고 이이님이 고려 국민왕을 살해했다는 잘못된 정보를 기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선 조정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몇백 년에 걸쳐 명나라의 오류 수정을 부탁했고 그 결과 약 200년 만에서야 잘못된 정보가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삼국지의 고구려 관련 정보를 보면 고국천왕 외에도 생략된 고구려 왕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7대 차대왕 수성입니다. 삼국지에서는 궁이 죽고 궁의 아들인 백고가 왕위에 올랐다고 기록하였는데 실제로는 6대 태조대왕과 8대 신대왕 사이에 7대 차대왕 수성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 삼국지와 비슷한 시기를 기록한 다른 중국 역사서인 후한서에서는 수성이 궁의 아들이자 백고의 아버지로 기록되어 있어 차대왕의 존재가 확인됩니다. 참고로 후한서는 서기 1에서 2세기경 중국 후한 시대의 정보를 기록한 역사서인데 책 자체는 비록 서기 5세기경 남북조 시대에 만들어졌지만 담고 있는 정보 자체는 삼국지보다 더 이른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한서는 다룬 시대가 삼국지와 살짝 겹치기 때문에 삼국지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후한서가 후한 시대의 자료들을 주요 참고 자료로 삼으면서도 과거 삼국지 저자가 놓쳐버렸던 정보들을 추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후한서는 삼국지와 상호 보완하기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죠. 삼국지에서 놓친 수성 즉 차대왕에 대한 정보를 후한서에서 추가 보완한 것으로 볼 때 고국천왕에 대한 정보 역시 삼국지에서 생략되었거나 신대왕에 합쳐졌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삼국지에 나오는 고구려 왕에 대한 정보를 다 인정하게 되면 신대왕의 재위 기간도 이상해집니다. 삼국지에 따르면 서기 105에서 125년 사이에 궁이 죽고 백고가 왕위에 올랐으며 이후 백고가 죽어서 서기 196년에서 219년 사이에 이이모가 왕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걸 그대로 인정할 경우 백고의 재위기간이 아무리 짧아도 70년이 넘게 되는데 삼국사기에 나오는 재위기간보다 훨씬 길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삼국지 저자가 다른 왕들에 대한 정보를 놓쳐서 신대왕의 재위기간 앞뒤로 차대왕과 고국천왕까지 합쳐버린 것으로 본다면 비교적 합리적으로 설명됩니다. 그렇다면 삼국지가 하필이면 고국천왕에 대한 정보를 잘못 기록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국천왕 재위기간 당시 중국은 후한 조정이 힘을 잃었고 지방에서는 여러 군벌들이 치열하게 다투던 혼란기였습니다. 바로 삼국지의 시작이죠. 게다가 고구려와 접경한 요동지역은 공손씨 세력이 독립하여 다스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후한 중앙정부가 그나마 안정적이었을 때는 요동군으로부터 고구려와의 전쟁, 사신 교류 등의 정보가 지속적으로 수집될 수 있었겠지만 요동지역을 독립적인 군벌이 장악한 데다 혼란스러운 정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정보가 중간중간 단절되는 일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 고국천왕에 대한 정보도 그 과정에서 잘못 전해졌을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럼 고발기와 고구려 왕가에 대한 정보가 꼬여버리게 된 과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1차로 후한 말 중국 정세의 혼란으로 신대왕 이후의 고구려 왕들에 대한 정보가 일부 단절이 생기면서 삼국지 저자가 고국천왕에 대한 정보를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인 고국천왕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고 전승으로 남겼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2차로 고구려 멸망 이후 고려 관료들이 국내 전승과 중국 기록을 합쳐서 하나의 삼국사기로 편집하는 과정에서 두 기록을 모두 접하게 되었고 중국 기록에서 백고 다음 왕으로 기록된 이이모를 산상왕이 아닌 고국천왕의 다른 이름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차로 중국 기록의 이이모를 고국천왕으로 보게 되면서 이이모의 형 발기와 산상왕의 형 발기가 다른 인물로 분리된 것이죠. 그렇게 삼국사기 기록 속 신대왕의 아들들은 첫째 발기, 둘째 남무, 셋째 발기, 넷째 연우, 다섯째 계수의 5형제가 된 것이고 드라마 우시왕후에서도 이 5형제 설정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 삼국지든 삼국사기든 완전 무결한 역사서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결국 역사서에 대한 신뢰도라는 것은 마치 순위 매기듯이 어떤 기준 하나로 딱딱 나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록된 시점이 가장 오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정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비교적 후대에 기록된 것이더라도 이전에 기록된 역사서에서 놓쳤던 정보를 보강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록된 상황에 따라 의심도 하고 다른 자료와 비교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여러 사료들을 가져다 놓고 교차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드라마 제작진들은 이 5형제 설정을 왜 가져왔을까요? 아무래도 드라마 제작진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고국천왕 형제들이 4형제인 것보다는 5형제인 것이 갈등 요소가 더 많고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 5형제설을 채택한 다음 첫째 발기를 폐위된 태자 고페이라는 캐릭터로 각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시왕후와 대립하는 세력을 그냥 고발기 한 사람으로만 설정한 것보다는 태자 고페이라는 캐릭터를 추가하는 쪽이 우시왕후의 상황을 더 위급하게 연출할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고페이라는 캐릭터로 인해 생긴 변수도 있죠. 저번 4부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실제 역사 속의 고발기는 신대왕의 둘째 아들이자 고국천왕의 동생들 중에 첫째 동생이므로 왕위 계승 1순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시왕후와의 형사 취소원을 노릴 필요가 없었고 처신을 위해 한밤중에 찾아온 우시왕후를 문전박대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의 사망자 고발기는 어땠죠? 실제 역사와 달리 셋째 아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왕위 계승 순위가 조금 밀려나게 되었고 폐태자 고페이라는 첫째 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급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시왕후의 형사 취소원을 노리고 우시왕후를 추격하는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고페이라는 존재로 인해 고국천왕이 첫째가 아닌 둘째 아들이 되었고 덕분에 고국천왕과 우시왕후가 원래는 왕과 왕후가 될 운명이 아니었던 것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기 전에 우시왕후는 원래는 권력욕이 없었던 걸로 나왔죠. 즉 고발기를 첫째 왕자와 셋째 왕자 캐릭터로 분리시킨 덕분에 우시왕후와 대립하는 적대 세력이 더 늘어나게 되었고 셋째 고발기가 우시왕후를 노리고 추격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우시왕후 역시 원래는 권력욕이 없었다가 살아남기 위해 변화하는 캐릭터가 됨으로써 이야기가 더욱 드라마틱하게 전개된 것이죠. 이러니 드라마 제작진들이 실제 역사와는 거리가 멀지라도 발기 2명설을 채택하여 캐릭터를 늘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우시왕후 설정과 관련된 고구려 왕가의 미스터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드라마를 몰입감 있게 시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상으로 드라마 우시왕후 시리즈를 마치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